안녕하세요. 탑코리아입니다. 군이 한국형 삼축 체계에서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고위력 미사일인 현무-4와 현무-5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력화 시기는 비밀이지만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고, 정확한 시험 발사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무-4호는 모두 개발이 마무리 단계로 전략화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에서 9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워 괴물 미사일로 불립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 역사를 살펴보면 첫 국산 탄도미사일은 백곰 NHK-1입니다. 백곰은 미국제 지대공 미사일 MIM-14 나이키 허큘리스 NH를 역설계해 만든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측에선 그 개발 사실을 몰랐습니다. 백곰은 1978년 9월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지만 실전 배치에까진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1979년 10월 박 전 대통령 사망 뒤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면서 백곰 사업을 백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사업이 다시 시작된 계기는 아웅산 묘소 폭파 테러 사건 당시입니다. 1983년 10월 북한 공작원에 의해 테러가 발생하자 전두환 정권은 국산 미사일 개발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때 탄생한 미사일이 현무-1입니다. 현무-1과 백곰은 사거리 180km와 탄두 중량 500kg이 비슷합니다. 현무-1는 1987년 실전 배치되었고 후속 기종 현무-2A 개발되면서 퇴역했습니다. 현무-2A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현재도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전략 탄도미사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2001년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사거리 제한이 완화 100km에서 300km가 된 뒤 2008년부터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이 발전을 이룬 것은 2012년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2차례 개정되었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인 미사일을 개발 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되었고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800km일 땐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500km일 땐 1톤으로, 또 300km일 땐 2톤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지침을 토대로 2015년 6월엔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의 현무-2C가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차례의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고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우리 군의 미사일 주권도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로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의 현무-4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4호는 올해 양산을 앞두고 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초정밀 고위력 미사일의 시험은 성공적이었고 계획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현무 미사일 첫 발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에 반해 북한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재까지 컨테이너 5,000개 정도의 대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을 추정하면 120mm 방사포의 경우 40만 발 이상, 152mm 곡사포는 200만 발을 상회하는 정도의 수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52mm 곡사포 기준 200만 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4개월 이상 사용 가능한 양입니다. 국제사회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부족해진 재래식 무기 탄약 등을 공급받기 위해 북한과 접촉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한 정황이 식별된 것은 지난해 중순부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북한 나진항에서 다수의 컨테이너를 적재한 화물선이 러시아 두나이항까지 운항한 모습 등이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되었습니다. 북한은 무기 지원 대가로 인공위성 기술 지원과 핵 관련 기술 이전 협력, 전투기 또는 관련 부품 지원, 방공 시스템 지원, 노획한 서방 무기 장비 등을 러시아로부터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한국과 북한의 체제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 게시물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낮과 밤의 차이라는 글과 함께 야간에 찍은 한반도 위성 사진을 통해 한국과 북한을 극명하게 대조시켰습니다. 밤에 찍은 위성 사진은 한밤중에도 불빛으로 환한 한국과 평양으로 추정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둠에 휩싸인 북한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머스크는 SNS에 한 국가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로 반으로 나누고 70년 뒤 모습을 확인해보자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지켜온 나라의 대조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국방부는 괴물미사일 현무뿐만 아니라 북한군 장사정포 진지 등 지하갱도를 관통해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 지유도무기 KTSSM 전력화를 내년 중 완료하고 이보다 사거리 관통력이 증대된 KTSSM 연구개발도 향후 5년 내 완료해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도입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 3,000톤급 이상 잠수함 장보고 추가 확보 등의 사업도 진행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보고, 배치밭 유형 잠수함의 경우 전체 3척 가운데 현재까지 2척이 취역했고 나머지 한 척은 내년 4월쯤 해군에 인도될 전망입니다. 3,600톤급으로 알려진 장보고, 배치, 잠수함도 전체 3척 가운데 2척 정도가 해군에 인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군집 자폭 드론, 전자기 펄스 EMP탄 등 물리적 비물리적 타격수단도 함께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MP탄은 공격 목표 지점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사해 적 전자장비 부품을 파괴하고 오작동을 유도하는 무기입니다. 국방부는 KAMD 능력 확보와 관련해선 전력화가 완료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에이어,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총 3척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해 탄도탄에 대한 중첩 감시 능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찰위성 운용 본격화하고 30분마다 북한 감시 목표로 하여 유사시 북한 내 중심 지역 및 지도부를 원점 타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태세와 관련해 최근에 북한에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면서 우리 군이 한국형 삼축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병들에게는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임을 강조하고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이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며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통해 미국의 핵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는 북핵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군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방장관은 열병과 분열에서 우리 군의 위용을 잘 보여줬다면서 특히 제식이 정갈하고 깔끔해 우리 군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다며 참관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파탄과 한반도 정세 악화라는 책임을 적반하장식으로 우리 측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세습 독재 국가의 속성을 일관되게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핵 개발을 즉각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는 것만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에 대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삼축체계를 활용해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탑코리아였습니다.